자, 지금부터는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3장 접촉 문제 컨택트 어널리시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바쿠스를 띄우고 나서 여기에서 Start with Explicit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19 버전의 학생용에서는 모델을 가져오는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모델을 직접 원래대로라면 임포트해서 파트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카티아에서 그린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학생 버전에서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분이 이 모델이 되겠는데, 이 모델을 그리기 위해서 실제 치수들을 보면 이렇게 높이가 40, 20 단차가 있고요. 이게 지금 등각뷰가 되겠죠. 등방뷰가 될 거고, 내경 12, 외경 20인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가운데 기둥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그림을 일단 아바쿠스에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파트가 될 거고요. 파트를 더블 클릭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힌지 모델로 해서 그리고 3차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요건 변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에서 지금 익스트루전으로 그리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200이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이 모델을 보면 이 그림을 3차원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러한 직사각형과 원이 있는 평면을 그려서, 밑에 평면을 그려서 위에 20까지 익스트루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익스트루전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원의 센터 부분이 여기에 오도록, 또는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을 그대로 그려보면 사각형이 전체 크기로 보면 가로 40에 높이 40에 가로 80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 포인트는 가로 쪽으로 지금 80, 여기다 지금 값을 넣으면 되겠죠. 80, 40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60에 요 뒷부분이 20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80에 지금 40을 그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원 모양으로 이쪽에 반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20이 끝나는 데까지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트림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잘라내면 되니까, 트림은 여기 있습니다. 오토 트림에 있고요. 이거는 점을 자르는 거, 이건 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 이건 점을 연결하는 거,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토 트림을 클릭을 하고 이쪽 이렇게 클릭을 하면 계속 삭제가 됩니다. 클릭 해서 하면 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여기에서 이 모양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던을 하고, 그러면 뎁스는 보면 여기서 지금 0에서 20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시 올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뎁스 20으로 하고요. OK를 하면 이런 형태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이쪽 부분 또 만들면 되니까 일단 여기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메뉴들 중에서 이 아이콘은 Create Solid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reate Shell, 여기 보면 Create Cut이 있습니다. 컷을 잘라내는 거니까 여기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회전으로 자를 거냐, 아니면 라인을 따라 자를 거냐, 아니면 이런 로프트 형태를 만들 거냐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대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Select a plane for the extruded cut 할 평면을 잡으라고 하니까 이 면을 잡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vertical and on the right, 오른쪽에 올 수직면, 오른쪽에 올 수직면을 잡으라 했으니까 이걸 잡게 되면, 얘가 이 면을 잡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지금 이런 형태로 뜨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모양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을 잡으면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 평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원이 안에 반경 12인 원을 잘라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원을 그리고 이 점이 센터니까 이렇게 찍습니다. 찍고 나서 여기에서 찍을 때도 위치를 잘 찍어야 되는데요. 다시 지우고 원을 찍을 때 원을 찍고 여기에서 왼쪽 편에 이 부분이 컷돼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X축이나 Y축 상에 놓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수를 잡아서 이게 지금 올려보면 지금 11.19니까 12로 원을 잡습니다. 잡아서 클릭,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던을 하면 지금 이 모양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지금 삭제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블라인드는 우리가 값을 넣으면 되고 업투 페이스는 그 다음 면까지 through all을 하면 전부 다 완전히 뒤쪽으로 모두 다 뚫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방향의 반대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OK를 하면 이런 형태로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 위에다가 조금 전에 보이던 요만큼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로 보고 높이를 20만큼 이렇게 보면 이 전체 폭은 40이었고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40에 40이 되니까 그 면만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면 위에다 다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여기서는 익스트루드로 다시 클릭을 하고 이 면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끝에 면을 클릭을 하면 이런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서 오면 되니까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점, 이 끝에 라인들은 같이 잡히게 되니까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을 해서 요 점에서부터 지금 요 점까지 치수를 40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휠 버튼 또는 클릭하든지 휠 버튼을 누르면 던이 되고요. 다시 휠 버튼 또는 이 던을 누르면 이쪽 방향으로 밀어내기를 얼마만큼 할 거냐 라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블라인드로 해서 위치만큼 하면 되니까 지금 그 높이가 좀 전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20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만큼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20만큼 올려서 OK를 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서 한 것이 여기서 보면 이 모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파트에서 풀어보면 힌지가 되고 피처로 우리가 그렸던 방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보통 카티아나 프로이에서 만들듯이 이렇게 3차원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니까 이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 부분들은 이 파트에 대해서 일단 그 다음은 머티리얼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을 더블 클릭을 하고, 머티리얼 우리가 보통 알듯이 스틸로 넣고, 당연히 해야 될 게 미케니컬에서 엘라스티시티 탄성치를 풀 거고요. 엘라스틱에 대해서 여기 보면 탄성계수 210, 000 얘는 210기가파스칼이죠. 포화성기는 0.3로 넣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주고, 머티리얼이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섹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섹션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 있는 섹션 1 이것 또는 HIN 힌지라고 모델을 쓰고 솔리드로 되어 있고 전체 균질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컨티뉴를 하고 아까 만들어 놓은 스틸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잡고 OK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힌지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가 하듯이 여기 섹션 어사인먼트 또는 이것을 넣었고 크리에이트 머티리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섹션 했으니까 섹션을 어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얘를 클릭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파트를 클릭을 하고 지금 던을 하면
우리가 아까 만든 힌지를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녹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녹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로 보면 그 다음에 핀 형태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책에 보면은 핀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핀은 대신에 3차원이지만 핀 안의 부분은 우리가 강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체 중에서는 우리가 직접 잘라서 만들거나 어떤 이론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애널리틱한 리지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식은 리볼브드 쉘로에서 회전을 시켜가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를 하고요. 그러면 이 녹색 축이 회전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원통이니까 라인을 하나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수를 잡아서 이 전체의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지금 10이니까 얘도 여기서는 책에서는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바꾸려면 여기 있는 에디트 디멘전에서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서 디멘전 값에서 12를 해서 어플라이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길이는 지금 보면 전체가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으로 잡으면 길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책에 있듯이 이 값을 이 가운데 축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하면은 이 가운데 위치를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위치를 잡아서 내리면 됩니다.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이대로 6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던을 하고 그 다음에 던을 하면 이러한 회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체이지만 얘는 강체이기 때문에 강체는 우리가 여기다 요소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널리티컬 리지드에서는. 그래도 이 강체라고 된 거의 운동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지 않고 강체 운동을 한 점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툴에 보면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RP점이 되겠죠. 이거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 점을 찍어주면 이 강체 운동은 이 RP점의 운동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RP점을 고정하면 이 전체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RP점을 이쪽 Y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전체가 Y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체에서는 이 RP점을 항상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리에서 보면 핀에서 우리가 애널리티컬 리지드로 스케치를 했고 RP점을 찍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체 같은 경우는 매실 더블 클릭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 강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시드를 주려고 해도 강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원을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티컬 리지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러면 여기 힌지 모델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힌지 모델에서 우리가 여기서 메쉬를 클릭을 하고 지금 여기서 메쉬로 와서 얘를 잘라 보겠습니다. 근데 이 주황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인 메쉬 컨트롤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황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헥사로 자르려면 헥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육면체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육면체로 되어 있는 거를 자르려고 하면 여기 녹색 또는 노란색으로 바뀌어져야지만 이거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얘보고 메쉬를 하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는 메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색깔이 나오면 지금 테트라로 갔을 때는 이런 형태를 자를 수가 있고 다른 형태 테트라 형태 이런 건 가능한데 지금 헥사로는 지금 이거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구조적으로 조금 자를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파티셔닝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티셔닝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점을 자르는 거, 엣지를 자르는 거, 길이를 자르는 거, 이거는 면을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입체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는 우리가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면은 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까만 점이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계속 길게 클릭을 하고 있으면, 계속 클릭을 하고 있으면 서브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가위를 사용을 하면 엣지, 여기 있는 요 네 가지 방법이 요 안에 있는 거고요. 페이스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 나왔던, 이게 길게 나왔던 것들이 이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자르게 되면, 입체를 자르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방법들이 이 풀다운 메뉴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예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아바쿠스가 메쉬를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주로 직사각형의 형태나 얘가 잘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거를 셀을 파티셔닝으로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은 우리가 여기서 평면을 미리, 여기서 이게 데이터 플레인들인데 데이터 플레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면을 확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엣지를 엑스트루드 하거나 밀어내거나 아니면 면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고요. 수입에서 어떤 라인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고, 이건 몇 가지 면 점들을 이용을 해서 패치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고, 이거는 어떤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챕터 4에 가서, 책에 있는 챕터 4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쉽게 그냥 하는 방법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xtend face를 이용을 해서 이 면을 이용을 해서 뒤쪽 면으로 확장을 해서 자를 겁니다. 그래서 extend face를 하면 face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이거를 선택하면 여기서 create parti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르면 이 녹색 면이 확장돼서 셀 전체로 두 개로 나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 녹색과 노란색이 되는데, 다시 얘를 띄워보면 여기에서 이 전체를 해서 이렇게 띄워보면 녹색은 structures고 노란색은 수입입니다. 수입은 어떤 면을 주고 그 면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형태고, 녹색은 구조적으로 아바쿠스가 자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녹색 면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녹색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이 노란색을 우리가 녹색 면이 될 수 있도록 더 잘라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방법은, 우리가 이쪽 면을 어떻게 확장하는 방식이 없으니까 define cutting plane을 해서 이 셀을 우리가 자르겠다라고 지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던을 하면 자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점과 노멀 벡터를 주게 되면, 한 점과 노멀 벡터를 주면 면을 지정하는 것 형태가 되니까 할 수 있고, 3포인트라고 하면 세 점을 주면 면이 만들어지니까 그 면으로 자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엣지에 대한 노멀을 주더라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포인트 앤 노멀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한 점과 노멀 벡터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자를 거냐 하면 이 가운데 이 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멀 디렉션을 잡아주게 됩니다. 수직 벡터의 방향, 이 벡터를 클릭을 하면 이 벡터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플레인이 이 점을 통과하도록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면 이렇게 하나와 두 개의 셀로 우리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직도 노란색이니까 이 세로로 한 번 더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커팅 플레인에서 두 개를 다 잡아서 셀을 지정을 하고요. 던하고 다시 여기서 보면 포인트 앤 노멀을 다시 선택을 하고, 이 원의 중심에서 지금 우리가 자르면 이렇게 자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른다는 것은 면이 이런 모양의 면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면의 수직 벡터의 방향이 이쪽 라인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엣지들을 잡아주면 이 엣지를 수직인 면이 이 점을 통과하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지금 잘려지고
전체가 다 잘려지고 전체가 다 녹색면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면이 되면 이 자체로 전체를 얘가 자동으로 메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셔닝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복잡한 모델인 경우에는 이런 파티셔닝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녹색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파티셔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끄고요. 그래서 더 이상 파티션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소를 지금 선택을 하는데 요소를 선택할 때 이 전체의 요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고 스탠다드로 우리가 Reduced Integration을 지금 클릭을 하겠습니다. Reduced Integration을 클릭을 하고 지금 3차원 스트레스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3, D8R이 되어 있는데 이게 3차원 컨티뉴um 연속체 요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연속체 요소고 이거에 대해서 8절점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요소의 한 가운데 중심에서만 하라는 뜻이 이제 R이 들어가 있는 이 Reduced Integration을 빼고 넣고 차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메쉬 전체의 글로벌 사이즈는 지금 여기서 1000개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얘를 7.5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해주면 이렇게 점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시드가 되고 이 점들을 기준으로 요소를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쉬 파트를 클릭을 하고 yes를 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육면체인 요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확인하려면 툴에서 쿼리로 가서 메쉬를 클릭을 하고 전체에 대해서 던을 해주면 여기 보면 474개의 노드와 482개의 요소로 되어 있고 전체 다 C3D8R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진행할 거는 이제 어셈블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어셈블리 하기 전에 우리가 때로는 여기에서 면들을 잡아줘야 주는 게 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면들을 나중에 우리가 써야 될 면들을 지금 일단 여기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 기준으로 해서 셋을 더블 클릭을 하면 셋을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셋에서 지금 이 뒤쪽 부분이 이제 픽스나 바운다리 컨디션을 줄 걸로 해서 컨티뉴를 하고 이쪽 면을 클릭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턴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서피스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으니까 서피스에 더블 클릭해서 BC를 클릭을 하고 컨티뉴 한 다음에 이 면을 클릭을 해 둡니다. 그럼 이 면을 나중에 잡을 때는 이 셋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들은 두 개가 서로 닿아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촉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서피스로 그 셋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로 해서 지금 안쪽 내측 면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너 베이스가 될 거고 이거를 컨티뉴를 하고 이 점 클릭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하나 더 클릭 회전을 시켜서 이면 클릭 여기 있는 이면 클릭 하면 내측면 이너 서피스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면이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도 바깥쪽 면이랑 다시 반대쪽 이면과 접촉을 할 수가 있으니 여기 쪽은 두 개의 사이드로 해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컨트롤 한 다음에 이면을 클릭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도 반대쪽에 들어오는 이쪽 면이랑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면 또한 바텀으로 해서 컨티뉴를 한 다음에 이 면을 클릭해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과 나중에 이쪽 면이 닿을 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아우터라고 해서 해두고 면을 이렇게 잡아 두겠습니다. 쉬프트로 해서 잡으면 되고요. 물론 파티셔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면을 지정했다고 하면 그 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고 여기 핀에서도 지금 바깥쪽 면이
다른 물체하고 접촉을 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페이스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아우터 바깥면이 되겠죠.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던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색하고 퍼플로 되어 있는 색인데 안쪽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쪽 면이 되니까 여기서 퍼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바깥쪽 면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리지드 강체이기 때문에 이런 섹션 어사인먼트를 리지드 파트에나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게 어셈블리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로 가서 여기서 어셈블리로 가서 이제 파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힌지를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오토 옵셋 기능을 하면 추가됐을 때 자동으로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힌지 하나 가져왔고 다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가져온 게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완성을 하려면 다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나머지 핀까지 해서 OK를 하면 3개를 지금 어셈블리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옵셋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셈블리 할 때 이게 첫 번째 가져온 게 1번 붙고 두 번째 가져온 게 2번 붙고 그 다음에 파트에서 하나 가져오면 1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지금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위치를 시키는 방식을 보면 이 두 번째 가지고 온 거를 돌려서 이쪽 편에 결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스트레인트로 보면 패러렐 페이스라고 하는 거, 면을 평행하게 만드는 거, 페이스 투 페이스는 면과 면이 맞닿도록 하는 거, 엣지를 평행하게 엣지 투 엣지를 맞추는 거, 코엑셜은 동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을 일치를 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엑셜을 사용을 해서 지금 얘는 고정하고 이쪽을 옮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실린더나 코엑셜 페이스를 선택을 하는데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해야 되는 것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축이기 때문에 축을 만들 수 있는 원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원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면이 되니까 이 면을 선택을 하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면으로 이쪽 면으로 되어 있는 채로 지금 같은 축으로 같은 축상으로 위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같은 축이 되어버리면 이게 그대로 가서 붙으니까 이 축을 서로 반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런 형태로 지금 축이 유지되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지금 이쪽 축과 이쪽 축의 원으로 만드는 축을 일치를 시키는 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모양을 이쪽으로 다시 회전시켜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G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90도를 돌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전 로테이트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중에는 여기는 패러렐 페이스로 해서 이 면과 여기서 봤을 때 이 두 면을 페이스를 똑같이 시키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선택할 때는 자 첫 번째 무브블 인스턴스니까 이 면을 선택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ixed 인스턴스니까 이 면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의 방향과 이 축의 방향을 평행하게 OK를 하면 이렇게 이 면과 이 면이 평행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핀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같이 원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아까 썼던 것 중에서 여기 말하면 코엑셜을 쓰면 됩니다. 코엑셜에서 이 면과 이 면이 지금 같은 축상으로 놓이도록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축이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를 조금 해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히든 라인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건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 되는 거고, 얘는 히든으로 되고, 이거는 덩어리로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든 라인으로 보면, 히든 라인으로 보나 이렇게 보면 이
나머지 이 핀을 이제 다시 안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지금 위치를 판단해 보면 여기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쯤 와 있으면 이 전체 60이고 이게 40이었으니까 이 끝이 여기 밖으로 10만큼만 더 내려오면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의 거리를 재서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10만 남도록 옮겨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40이고 이 길이가 6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요 점에 10 정도가 남도록 붙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를 봐야 되니까 거리를 볼 때는 툴에서 쿼리를 가지고 지금 보면 디스턴스를 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재면 지금 보면 밑에 위치가 30이 됩니다. 30이 되니까 이 안쪽으로 20만큼 지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Translate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Translate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Translate 할 이거를 파트 인스턴스를 잡고 Done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액시스나 스타트 포인트 오는 벡터 같은 걸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축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을 클릭하면 디스턴스가 나오고 이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반대쪽으로 가게 되고 조금 전에 30이었으니까 20만큼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던을 하면 이렇게 지금 어셈블리가 된 형태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방식대로 좌표를 이용을 해도 되고 이대로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어셈블리가 끝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단 스텝을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더블 클릭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스텝 1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스태틱 제너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는 접촉 문제이기 때문에 비선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크리멘테이션을 우리가 늘 하듯이 0.1에서 0.1까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스텝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책에서는 여러가지 지금 우리가 서피스를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책에서 있는 방법처럼 재료를 보이고 안 보이고 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미리 파트에서 그것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물체가 지금 세 개의 물체가 닿아서 서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물체들에 대해서 닿아서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인터랙션을 가지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선 밑에 보면 인터랙션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인터랙션 프로퍼티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닿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닿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여기서는 프릭션이 없는 책에서 보면 노 프릭이라고 하고 컨택이라고 두고 일단 컨티뉴를 하겠습니다. 컨티뉴를 하면 이렇게 미케니컬한 데이터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탄젠셜 만났을 때 두 점이 접촉을 했을 때 두 점 면들이 움직이는 방향 이거는 수직 방향 특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셜 비헤이비어를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보면 클릭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보면 프릭션 리스트 나오거나 페널티가 나오거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노 프릭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프릭션 리스트를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특징을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이 프릭에 대한 프릭션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hen continue를 하고 미케니컬에서 다시 탄젠셜 비헤이비어에서 여기서는 페널티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저기 있는 대로 0.3 정도를 넣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0.3을 클릭해서 OK를 하면 만약에 마찰이 있는 데라고 하면 이 프릭을 가지고 오면 되고 마찰이 없는 데라고 하면 노 프릭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면들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인터랙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일단은 홀과 지금 접촉하는 면들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홀 1번과 핀 사이에 접촉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서피스 투 서피스 컨택을 하고요. 그래서 홀 1과 핀이라고 오케이를 하면 여기서 마스터 서피스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마스터 서피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접촉에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나누게 되는데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는 건 마스터를 절대로 투과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기본적으로 좀 더 강한 애들 또는 강체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힌지 1하고 이 핀하고의 접촉에서는 핀이 지금 강체이기 때문에 마스터가 이 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피스를 클릭을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것들이 있는데 마스터라고 하면 힌지가 아니고 지금 핀에 있는 이를 클릭해 보면 바깥쪽 면이 되겠습니다. 이걸 컨티뉴를 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 타입 반대쪽은 점들을 만들 수도 있고 서피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피스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힌지 1에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부분이 있겠죠. 힌지 1에서 안쪽 면하고 이 핀의 바깥쪽 면이 접촉하는 형태가 되게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 1의 이너라고 해서 컨티뉴를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접촉에서 어떤 것들을 쓸 거냐라고 하는 건데 책에 있는 대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핀과 힌지 사이에서는 서피스보다는 노드 투 서피스 한쪽은 면으로 하고 한쪽은 절점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드저스트라고 하는 거는 슬레이브 쪽에 만약에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걸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노드 저스트로 하고 여기서 페널티 중에서는 우리가 아까 프릭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체하고 이 재료 사이에서는 0.3의 마찰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컨티뉴를 해주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든 이 부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네모난 점들로 해서 접촉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이 여기에서 두 번째 만들 거는 홀 2와 핀 사이에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피스 투 서피스가 되고 여기 보면 마스터는 여기서 핀의 아우터면 되고 슬레이브는 서피스 타입으로 하고 여기서 똑같이 힌지 2의 이너면 안쪽면 가지고 잡겠습니다. 똑같이 노드 투 서피스로 가고요. 여기서는 프릭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다음에 컨티뉴 하면 여기 핀 2, 핀과 홀 2, 여기 핀과 홀 1에 대해서 컨택을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힌지와 힌지 사이에 이 면과 이 면 사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1번 파트의 이쪽 면과 2번 파트의 안쪽 면 사이에도 지금 서로 두 개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넣어줘야 되는 게 홀 1과 홀 2 사이에 접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티뉴를 하고 그럼 마스터는 슬레이브는 어느 쪽이든 관계가 없으니까 똑같은 이 사이드면이 되겠죠. 그래서 힌지 1을 선택을 하고 컨티뉴, 그 다음에 슬레이브 서피스로 가고 그러면 힌지 2의 사이드면이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 하고 나면 이 변형하는 물체 길이는 서피스 투 서피스로 두면 됩니다. 두고 여기도 프릭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오케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두 면 사이에 접촉이 있는 걸로 설정을 했고요. 혹시 조금 전에 이 면과 이 면도 설정을 할 거면 여기다가 다시 두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로 만들면 되겠죠. 홀 1, 홀 2의 사이드가 아니고 이쪽 면을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접촉 설정 다 해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여기서 로드하고 하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 BC 로드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픽스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픽스를 하고 앞쪽을 잡아당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미케니컬하고 픽스의 시메트리로 보면 되고요. 컨티뉴를 한 다음에 뒤쪽 이 부분 힌지원의 BC 부분을 잡아서 여기서는 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이 되니까 핀으로만 잡아도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OK를 하면 뒤쪽 면을 고정한 형태가 되겠고 이 앞쪽 면은 면 전체에 하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에 하중을 주려고 할 때 그를 점 하나를 점에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 면에서 면에 압력을 주는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압력을 주는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이 로드 중에서 여기서 보면 프레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면 전체에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프레셔를 주게 될 거고요. 컨티뉴를 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서피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보면 힌지 2에 우리가 줘야 될 BC 부분 아까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매그니튜드 값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압력이기 때문에 누르는 쪽이 이쪽으로 누르는 쪽이 양의 값이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음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을 준다라고 해놓으면 여기서는 이 단위 자체는 이제 프레시니까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OK를 하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돌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핀이 잡아당기면서 핀이 지금 현재는 마찰이어서 있긴 하겠지만 날아갈 수도 약간 이동할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핀이 들어가 있는 채로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화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여기서 경계 조건 중에서 핀에 대한 경계 조건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핀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각각 디스플레이스먼트 로테이션을 잡아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하고 지금 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이 RP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점이 여기 안 떠 있으니까 우리가 RP점을 한번 다시 셋으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고요. 이렇게 되니까 잡아 놓는 게 편하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직접 선택해도 RP점이 올라오니까요. 여기서 하중 아니고 픽스에서 핀에 대한 조건이고 디스플레이 로테이션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RP점이 될 겁니다. 핀의 RP점이 될 거고 이 RP점을 클릭을 하고 던을 해주면 셋은 다시 잡히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 핀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이 핀 자체가 보면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이 핀이 잡아당겨지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회전을 이야기하는 건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이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Y에 대한 회전은 잡으면 안 됩니다. Y에 대한 회전은 잡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 자체가 이렇게 보면 핀이 제자리에서 도는 거는 별로 지금 이 문제 푼 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핀은 제자리에서 돌지 않도록 잡겠습니다. 그래서 G축을 기준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잡고요.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도 이쪽 축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보면 X축 기준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핀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는데 그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 전체로 보면은 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얘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핀 자체에 이 두 번째 거는 Y방향 회전 잡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변이들 중에서는 이 핀은 X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X와 G 쪽은 평면상이니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Y 방향으로는 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축 방향으로는 이 핀 자체가 바깥쪽으로 안 빠져나오게 할 거니까 이것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핀 같은 경우는 X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회전할 수 있는 정도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것만 풀어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 가운데 있는 핀의 움직임을 잡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남은 부분들은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잡을 돌리기 전에 일단 set work 디렉토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뒤에서 여기서 힌지 문제로 폴더를 만들고요. 그래서 힌지 문제에다가 얘를 넣겠습니다. 디렉토리 만들어서 OK를 하고, 그 다음 여기 잡으로 가든지 위에서 잡으로 가서 얘를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create를 하고, 이 모델을 지금 힌지 1번인데 앞에다가 우리가 01번을 써주는 게 정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하고요. OK를 한 다음에 전체를 다 돌리는 것으로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밋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밋 되면서 러닝이 잘 갔고요. 모니터를 띄우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지금 해석이 잘 되니까 0.1부터 쭉 1까지 바로 다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가 되고 얘는 끄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리절트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나오고, 이 값을 누르게 되면 본마이세스 값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영상을 보려면 이렇게 동영상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이것을 좀 낮춰서 천천히 진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잡아당겼는데 그 크기가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때는 여기 커먼 옵션에서 유니폼에서 얘를 지금 한 5배 정도 키워 보겠습니다. 5배를 키워도 별로 크게 안 보이니까 한 10배 정도 일단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100배까지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변형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XG축으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아당겨지면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떨어지고 빠져나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그냥 위에서 보려면 여기 있는 퍼스펙티브 뷰를 이제 끄면 되는데, 이렇게 끄면 여긴 잡혀있고 이쪽은 잡아당기니까 지금 이쪽으로 약간 밀려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따로 고정을 해 놓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옆쪽으로 약간 밀려나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핀은 회전돼서 회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접촉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체로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볼 때 안쪽 면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그룹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보면 create를 하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엘리먼트든지 파트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 툴을 여기서 보면 remove를 하면은 안 보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힌지 1 쪽에서만 일어나는 응력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까지도 만약에 remove에서 안 보이게 하면 이 나머지 힌지 1이 실제 변형되는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응력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핀에 의해서 눌리게 되고, 그때 본마이스 스트레스가 21.4 메가파스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응력에 대해서는 지금 마이세스 값이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주응력 값을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응력 값을 구하고, 이건 최대고요. 이게 두 번째 거, 이게 가장 작은 주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트레스카에 대한 응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11 또는 S22, 여기서 지금 3차원으로 됐으니까 1122로는 좀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연성재료 같은 경우에 본마이세스를 많이 판단 기준으로 쓰게 되니까 본마이세스 스트레스를 잡아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 컨투어 옵션 중에서 리미트를 보면 우리가 이 최대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4까지 밖에가 문제다 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값이 14까지만 나오고 그 이상이 된 것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지를 하고 클릭을 해보면 이만큼 지역은 지금 14 메가파스칼이 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보여줄 때 만약에 이 재료가 18 메가파스칼이 한계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넘어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 로케이션을 클릭을 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최대값은 이렇게 오토로 해서 놓게 되면 이 부분이 맥시멈 값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들을 좀 더 찾아볼 거면 요 밑에 있는 Prove Value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엘리먼트로 볼 거냐 노드로 볼 거냐. 노드로 볼 거면 점들을 보고 이렇게 가서 찍어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가 최대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를 만약에 엘리먼트로 표시를 해주면 이거는 이제 바꾸면 저장할 거냐 말 거냐는 건데 없이 하면 이렇게 클릭을 가져가 보면 이 엘리먼트에서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레이션 포인트는 적분점, 우리가 저감 적분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한 점이 될 거고요. 센트로이드 또는 노달, 엘리먼트 노달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서 보면 이 요소가 갖고 있는 20번 요소의 이 밖에 있는 점들이 여기 보면 전체 점들이 이렇게 8개의 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점들에서 나오는 응력 값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특정 위치에서 볼 때는 이렇게 Prove Value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노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값은 OK 하고 여기서도 OK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몇만 나머지들을 치워서 볼 때 또는 동영상으로 볼 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트에 가보면 Save As가 있습니다. 그래서 Save As에서 지금 AVI 파일로 보통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보면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스크린 사이즈로 할 거냐 아니면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코드를 뭘로 할 거냐. 근데 여기서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비디오 원이 보통 잘 나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파일 네임은 여기다 좀 힌지에서 힌지 01번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마이세스 응력을 받다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몇 개를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훨씬 더 사이즈가 커지고 잘 나올 거고요. 줄여지면은 사이즈가 작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뒤에 배경을 여기서 조금 전에 이 배경 같은 경우는 뷰에서 그래픽 옵션에서 바꾸면 되니까 바꿔놓은 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어플라이를 해보면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만든 거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가 만든 디렉토리가 여기에 되니까 힌지가 되고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대 노드는 따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접촉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접촉 문제 푸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